네,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행정사 실무법을 가르치는 이종호 행정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처음 이제 얼굴을 뵙는 분들한테는 약간 좀 떨려가지고 제가 사실 낯을 좀 가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친절히 좀 천천히 말씀드리려고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일단 오신 분들은 내년 합격을 목표로 오시는 분들이니까 사실은 시간적으로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도 11회 제가 합격생이거든요. 11회 합격생이고 그리고 비교적 단기간에 합격을 한 케이스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드릴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그 목차고 자기소개 간단히 하고 이제 시험 구성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1차랑 2차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공부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 세부적인 거는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부적인 거는 강사님들마다 그 스타일도 있고 그리고 그 강사님들이 더 정통하신 것들이니까 저는 이제 하나의 큰 틀이 있어요. 큰 틀이 동차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 소개고 다른 거는 특별한 거 없는데 제가 10일에 이제 일반 행정사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일반 행정사 시험이 과목 수가 제일 많습니다. 2차로 이제 여기에 외번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회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이 일반 행정사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면 이제 행정사 실무법이라는 과목이 들어가요. 추가로 외번은 행정사 실무법이 없고 그래서 저는 일반 행정사 11회 합격생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이제 내년이 14회거든요. 지금 아직 13회가 치지 않았으니까 올해 치는 25년도가 13회고 내년이 14회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으로 치면 한 3년 전에 붙었다. 그래서 저는 9등으로 합격을 했어요. 9등으로 합격을 하고 이제 생동차로 합격을 했는데 제가 1차 수험 기간은 보통 한 달에서 한 5주 정도 걸렸고 그리고 2차는 이제 1차 붙고 바로 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붙은 케이스인데 여러분들한테 좀 드릴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동차로 합격을 했는데도 이제 9등으로 붙은 거면 사실은 257명 정도 합격을 했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꽤 여유 있게 붙은 거니까 어떻게 동차로 했는데 이렇게 여유 있게 붙었나 그런 것들을 위주로 좀 말씀드리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이제 동차로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뭔지 그리고 제가 거의 강사님들 중에서는 가장 최근에 합격을 한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은 10회 이후부터 경쟁률이 확 뛰었어요. 저희 시험이 지금은 이제 만만한 시험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죠? 만만한 시험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도 동차생이 많이 나오는 또 시험이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또 제가 작년에 또 제가 가르쳤던 분들 중에서도 동차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동차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차 시험에 대해서는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테니까 그런 거 말씀드리면은 저희 시험은 일단 세 과목으로 봅니다. 민법, 행정법, 행정학 이렇게 세 과목으로 보고 25문제씩 보고 그리고 각각 75분씩 봐요. 그죠? 이렇게 보는데 근데 저희는 이제 절대평가입니다. 1차는 절대평가라서 평균 60점 넘으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 60점 넘으면 되고 꽈락이 없으면 돼요. 그래서 꽈락이 40점이거든요. 과목당 꽈락이 없고 그리고 평균이 60점이 넘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 평균 60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평균 60이 힘든 게 아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처럼 한두 개 틀리면은 이제 거의 핫불이 갈리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평균 6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여기 써놓은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저는 많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기출 문제는 많이 볼수록 좋아요. 그래서 요 각 과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지만 일단은 기출 문제는 거의 달달 외울 정도로 돌리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한 10개년이라고 하거든요. 시중에 한 10개년 이제 12년 차니까 이제 12개년 이렇게 해요. 올해
공부하셨던 분들은 그러면 요거는 다 외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무난하게 평균 60은 넘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한 작년부터 좀 어려워졌어요. 작년부터 좀 어려워져서 요 행정학이 좀 올해 시험에서 좀 불이타가 많이 있었고 올해 기출만 봐서 좀 어렵다, 힘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긴 했어요. 근데 실제로 반반으로 갈려요. 기출만 보고도 합격한 사람이 있고 기출만 보고도 떨어진 사람이 있는데 행정학이. 그래서 이게 나는 베이스가 좀 없다 싶으면은 저는 당연히 강의를 듣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강의를 들어도 기출 문제는 항상 갖고 가셔야 된다. 항상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베이스가 없으면은 강의를 듣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협업학원 선생님들이 또 기출 위주로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들으면은 분명 기출을 같이 복습하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에서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기본서를 너무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기본서를 붙잡고 있으면 안 되고 문제를 돌려야 돼요. 문제를. 그래서 기본서 보느라고 문제를 안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공부를 그 객관식 공부가 좀 사실 요령이 있는 시험이거든요. 객관식 공부가. 근데 이제 너무 정석적으로만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서 다 볼 때까지 문제를 안 푸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기본서는 이제 어느 정도 돌렸다 싶으면은 문제를 통해서 학습을 하셔야 돼요.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문제를 계속 돌리면서 문제를 암기하는 걸 생각을 해주시는 걸 저는 1차 공부에서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주관식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주관식 시험 강사이기도 하고 제가 주관식 시험에 대해서는 좀 드릴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은 저희 시험이 아닌 이제 모든 주관식 시험에 통용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여러분 공부량이 주관식 시험이 무조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대부분. 근데 여러분 꼭 그렇게는 생각 안 하셔도 된다. 왜 그러냐면 자 객관식 시험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잘 안 보이시죠? 이게 객관식 시험이라고 써 있는 건데 자 주관식 시험과 객관식 시험의 공부량을 비교를 했을 때는 공부 범위로 치면은 객관식이 더 넓어요. 객관식이 더 넓고 왜냐하면 주관식 시험은 여러분 백지에다가 보통 한 과목에 100점짜리 답안을 쓴다고 하면은 서러운 본론 결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러운 본론 결론이 있는 주제를 가지고서만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주관식 시험은. 근데 객관식 시험은 그런 게 아니라 오지선다로 내는 거다 보니까 지엽적인 것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 범위는 주관식이 더 적어요. 왜냐하면 서론 본론 결론이 나올 수 있는 논점들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량이 적다. 그리고 저희 시험은 더 적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따 말씀드릴 테고 그리고 암기도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관식 시험을 공부를 안 해보시고 처음 만약에 주관식 시험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 책을 내가 이거를 남들은 다 외워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이거 그냥 책 딱 보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줄줄줄줄 읊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줄줄줄줄 읊는 게 진짜로 그냥 사진기 복사하는 것 마냥 그대로 다 읊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고 여러분 내용이 맞게 읊을 수 있으면 돼요. 내용이 맞게.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형용사, 주어, 어미 이런 거 다 똑같이 안 써도 된다. 아시겠죠? 그런 거 똑같이 안 써도 되고 그 목차가 예를 들어 뭐 목차가 있으면 그 목차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이 맞아야 된다. 내용이 같으면 된다. 그래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암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답안 작성도 저희는 이제 백지의 답안을 쓰는 이제 주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2차 시험은 요거 이제 무조건 그러면 답안지 많이 써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갈려요. 실제로 진짜 많이 쓰시고 붙은 분도 있고 많이 안 쓰고 붙은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효율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쓴다고 해서 당연히 안 쓰는 것보다는 쓰면은 공부를 하는 거니까 공부량은 늘어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년에 동차를 실제로 목적으로 한다고 하시면은 그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쓸 시간이 많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암기만으로도 허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답안 작성은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뭐 제 수업 들어오시면은 효율적으로 하는 게 어떤 건지 말씀드리겠지만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100점짜리 답안지를 풀로 쓰는 게 아니라
그죠? 필요한 것만 골라 쓰시면 된다. 필요한 것만. 예를 들어 내가 시간 내에 적정한 분량을 쓰고 예를 들어 뭐 사례 문제를 푼다고 하면은 논점 같은 걸 잘 찾아서 해결을 잘 내는지 그런 것들을 위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거는 지금 이제 말씀드리면은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니까 무조건 많이 쓰는 게 능사는 아니다. 그거를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저희 2차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는 앞에 중간식 시험의 그 편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범위가 객관식 시험에 비해서 적습니다. 범위가 적어요. 왜냐하면 민법은 범위가 훨씬 많은데 2차는 이제 계약 총칙만 들어가거든요. 계약 총칙이랑 강론 들어가는데 그래서 범위가 민법 전체가 들어가는 1차 시험보다 더 적고 물권 빼고 민법 총칙이랑 계약이 다 들어가니까 근데 절차도 행정법이 다 들어가요. 1차 시험은 행정법이 다 들어가는데 2차 시험은 절차론이랑 실무법이라고 해서 절차론에 행정 절차법 들어가고 그리고 개별법 7개 들어가고 그리고 실무법에 행정 심판 파트가 있어요. 요거 두 개를 합친 게 행정법 전체의 아주 일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1차 행정법 전체가 시험 범위인 1차보다는 훨씬 적은 거다. 저희 시험 범위로 치면은 그리고 사무관리가 있는데 사무관리는 법 2개로 이루어진 시험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법 2개를 달달 외운다고 생각하면 되는 과목이거든요. 사무관리는. 그래서 그렇게 보면 1차보다는 양이 많은 게 아니다. 공부 범위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좀 너무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저희는 시험 시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같은 날 1교시, 2교시를 치는데 한 교시에 2과목씩 쳐요. 그래서 한 교시에 2과목씩 쳐가지고 1교시에는 민법과 절차를 치고 2교시에는 사무관리랑 실무법을 치거든요. 그러면 100분씩 쳐요. 한 교시가 100분이에요. 그래서 과목당 50분이 돼요. 과목당 50분. 그러면 과목당 50분이면은 과목당 또 100점이거든요. 그러면은 20점당 10분에 쓴다고 생각을 하시고 답안을 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20점당 10분에 쓴다고 하고 답안을 쓰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20점에 1.5페이지예요. 그죠? 그래서 저희 시험으로 치면은 저희는 이렇게 답안지가 있으면 자, 한 페이지 반이 20점인데 요만큼 쓰면은 20점을 쓴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빈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요거 비우고 다음 페이지에다가 다음 문제를 써요.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은 한 과목에 보통 10페이지 정도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 과목에. 그래서 하루에 4과목을 친다. 근데 뭐 예를 들어 다른 자격사 시험으로 얘기를 하면은 보통은 이틀에 걸쳐서 치거든요. 저희가 뭐 흔히 말하는 어려운 시험들 그런 시험들은 이틀에 걸쳐서 치고 그리고 한 교시에 한 과목 쳐요. 그러니까 저희는 한 과목에 10페이지 쓰는데 그 한 교시에 2과목 치는 거니까 그러면은 한 교시에 20페이지 쓰는 꼴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자격자 시험은 한 과목당 20페이지를 쓰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사람의 필속은 차이가 없으니까. 그죠? 어려운 시험이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쓰는 속도는 사람들이 차이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쓰는 양이 적은 거다. 과목당 쓰는 양이 적은 편이다. 그거를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나오는 건데 자,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컴팩트한 서술이 중요합니다. 컴팩트한 서술이 중요해요. 요거 때문에 저희가 동차가 저는 가능성이 많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목당 쓰는 양이 적어요. 그래서 넓고 얇게 서술을 합니다. 아시겠죠? 다른 과목은 한 과목에 20페이지를 쓰는데 똑같이 100점짜리 20페이지 쓰거든요. 근데 저희 과목은 100점짜리 10페이지 쓰는 거예요. 100점짜리 10페이지. 그래서 넓고 얇게 쓰는 거고 컴팩트하게 답만 제대로 쓰고 그 논리 과정만 제대로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막 학설이나 판례를 너무 장황하게 쓸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암기할 게 훨씬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넓고 얇게 서술을 한다. 그래서 20점당 1.5페이지로 써서 답안지를 우리는 컴팩트하게 쓰는 시험이다. 아시겠죠? 그렇게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은 2차가 동차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시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쓰는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례 문제는 여러분 사례 문제는 상황을 줍니다. 줄글로. 이런 상황을 줄글로 이렇게 주면 여기에 맞는 해결을 하는 게 2차 시험이에요. 근데 해결을 하는데 이게 사례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 유형을 사례라고 해요. 사례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례형은 요 해결을 내줘야 되는데 그럼 이 해결을 내주려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판례랑 요건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판례랑 요건을 외워서 판례랑 요건을 가지고 이 상황을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실무에 나가면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설문 내용을 활용해서 판례 요건을 포섭해서 실제 사례에 해결을 해준다. 그거를 쓰는 거다. 그래서 기본 목차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문제 제기를 먼저 씁니다. 문제 제기는 뭐예요? 이 상황에서 맞는 논점을 뽑아서 논점을 찾는 거예요. 논점 찾기에서 논점을 여기 써주면은 이 해당 논점이 뭐 예를 들어 논점이 2가지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거 책 보고 외울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시면 책 보고 외워요. 그럼 이 외운 거 그대로 써요. 그래서 1번 쓰고 2번 쓰고 책에서 외운 거 그냥 그대로 복붙해서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장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관식 시험은 장문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냥 여러분이 책에서 외운 거 그대로 붙여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외운 거 그대로 붙여 쓰고 이 붙여 쓴 걸 가지고 해결을 해주는 거다. 근데 이 해결을 해주려면 요거를 가지고 이제 와서 쓰는 거예요. 요게 기본적인 저희 2차 주관식 시험 답안 작성 포맷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요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논점을 찾을 줄 알아야 되고 요 줄글로 주어지는 상황을 보고 이게 어떤 논점인지 찾아야 되고 그리고 요거는 그냥 책 암기해서 쓰는 거고 그리고 요거 암기한 걸 가지고 해결을 쓰는 시험이다. 그죠? 요게 사례형이라고 합니다. 사례형. 사례형. 제가 이따가 과목별로 좀 더 설명드릴 때 각 과목의 문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요게 이제 2차 답안 작성에서 나오는 사례형 문제 유형이에요. 요게 민법과 절차법과 실무법은 사례형이 한 문제씩 무조건 나와요. 그리고 사무관리는 사례형이 없어요. 전부 다 약술형이거든요. 이건 이제 뒷부분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렇게 복잡한 거 기억 안 하셔도 되고 저희 시험 특징은 뭐다? 범위가 1차 시험보다 적다. 2차 시험이. 그래서 범위가 적고 시험 시간도 짧은 편이다. 하루에 다 친다. 그래서 하루에 다 치는데 한 교시에 2과목을 치기 때문에 많이 쓸 게 없다. 많이 쓸 게 없어서 컴팩트한 서술이 중요하고 컴팩트한 서술을 잘 하려면은 요 판례 요건을 가지고 해결을 낼 줄만 알면 된다. 아시겠죠? 그런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희 2차 시험은 이렇게 4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민법, 그리고 행정절차론, 사무관리, 그리고 실무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근데 자, 민법과 절차론을 제가 아까 말했듯이 1교시에 칩니다. 1교시. 그리고 사무관리와 실무를 2교시에 쳐요. 그리고 각 교시는 100분이에요. 100분. 그러니까 과목당 50분이겠죠, 시간이. 근데 과목당 뭐 나는 민법에 60분을 쓰고 절차 40분 쓰겠다. 그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런 게 제한이 없다. 그래서 100분 안에 2과목을 쓰는 시험이에요. 저희 시험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면은 문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민법은 1문이 사례고 그리고 2에서 4문이 준사례로 나옵니다. 사례형이라는 거는 제가 여기 말한 요게 사례형이에요. 줄글로 상황을 쭉 주고 그리고 해결을 쓰는 게 사례형이고 그리고 2에서 4 준사례라는 거는 똑같이 줄글을 주는데 결국은 묻는 게 뭐다? 그냥 약술 쓰는 거예요. 약술. 그래서 논점을 우리는 줄글에서 쭉 주니까 그거 찾고 써야 되지만 쓰는 거는 약술이랑 별 다름없다. 그래서 민법은 전부 다 사례로 나온다. 전부 다 사례로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사례형 문제집을 보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민법은 사례형 문제집을 보고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사례를 보고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판례를 좀 봐줘야 돼요. 판례를 지금부터 당장 볼 필요는 없지만 그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들으시면은 선생님들이 하시는 교재가 이제 판례로 구성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판례를 가지고 이제 사례 문제 요 상황을 판례로 내거든요. 그래서 판례로 내니까 판례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민법은. 그리고 절차론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절차론도 똑같이 1문이 사례예요. 1문이 사례. 그리고 2에서 4문은 약술과 준사례가 섞여서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이 절차상 하자 문제
이 행정절차법에 절차상 하자를 가지고 내는 사례 문제가 있어요. 그것만 사례 문제로 나와요. 행정절차로는. 그러니까 뭐다? 절차상 하자만 사례로 나오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유형이 한정돼 있어요. 유형이 많지 않아요. 많아봤자 한 7, 8개 됩니다. 그러면 7, 8개만 암기하면 1문은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유형,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전부 다 유형화 해가지고 그 유형을 외우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개별법은 이거는 이제 법 7개거든요. 7개. 7법이라고 하는데 이 7법을 이제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절차론이 사실은 공부할 게 제일 많아요, 여러분. 나중에 2차 시험 들어가시면 제일 힘든 게 절차론일 거예요. 사실 시험 볼 때까지, 시험 보기 전날까지도 사실은 제일 허덕이는 게 절차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무관리. 사무관리는 제가 말했죠. 법 2개로 보는 거예요. 법 2개로 보고 얘는 전부 약술이에요. 전부 약술. 약술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런 게 약술이라고 해요. 그냥 뭐뭐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그냥 이렇게 한 줄로 문제를 냅니다. 이런 게 약술이에요. 그럼 뭐예요? 요 뭐뭐에 관하여 이 논점이 뭐예요? 책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책의 내용을 그대로 그냥 복붙해서 적는 게 약술형 시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 2개를 외워야 되고, 근데 여러분이 이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뭐 공무원분들도 계실 수 있고 뭐 공무원 준비를 하셨던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민원편람이에요. 이 사무관리가 내용이 민원편람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암기가 진짜 안 돼요. 읽으면은 이해 안 되는 사람 없거든요. 누구나 읽으면 다 이해되는데 근데 암기가 안 돼요. 그래서 힘든 과목이에요. 왜냐면은 읽어도 너무 당연한 건데 내가 이걸 외워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당연해서 머리에 오히려 입력이 안 되는 케이스거든요. 사무관리가. 그래서 이거를 자주 봐줘야 된다. 사무관리는 자주 봐줘야 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 흐름이 있어요. 실제로 내가 공무원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문서 작성해서 기한해서 결제 받고 그래서 도장 어디다 찍고 이런 것들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나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면은 그나마 좀 외워지더라. 그죠? 그렇게 해서 저는 암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사무관리가 여러분 이게 처음에 공부 제일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기 싫어서 제일 마지막에 사람들이 밀어놔요. 공부가 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거 민법 보고 절차 보고 실무 보다가 사무관리만 피면은 공부가 하기 싫으니까 안 보고 막 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큰일 난다. 왜냐면은 안 외워져요, 사무관리. 그래서 처음부터 꾸준히 계속 봐줘야 돼요. 근데 얘가 어려운 게 없다 그랬잖아요. 이해는 다 잘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궤도에 올라가면 쉬워요. 궤도에 올려놓으면은 얘가 편합니다. 그리고 사무관리가 뭐냐면 전부 다 약수령이다 보니까 점수 잘 줘요, 여러분. 실제로 작년에 사무관리가 완전 대폭탄이었는데 우리가 폭탄이 거의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사무관리가 폭탄이면은 다음에는 다른 과목이 폭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그 작년에 사무관리가 폭탄이었거든요. 그럼 올해는 사무관리 쉽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사무관리 쉽게 나오면은 사무관리 70점 넘기는 거 어렵지 않아요. 아시겠죠? 제가 시험 쳤던 애는 민법이 폭탄이었어요. 민법이 대과락 사태 나서 민법 60점 넘는 사람이 합격자 중에서도 드물었거든요. 저희는 2차 시험도 여러분 명목상 절대평가입니다. 2차 시험도 명목상 60점 넘으면 합격이에요. 근데 실상은 작년에 합격 컷 보시면 아시겠지만 53점이래요. 합격 컷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인원 조절을 그냥 해서 채점을 해버리기 때문에 주관식 시험은 객관식 시험처럼 맞으면 전부 다 그냥 만점 받는 게 아니니까 배점 조절해서 주관식 시험 채점을 해버리기 때문에 평균 60을 넘기지 않아요. 엔간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민법이 제가 시험 쳤던 애는 60점 넘는 사람이 합격자 중에서도 별로 없었고, 근데 그러면 제가 쳤던 애는 민법이 폭탄이니까 다른 과목은 무난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무관리는 합격자 중에 70점 넘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점수 잘 줄 때는 엄청 잘 주는 과목이다, 사무관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왜냐면 여러분 지금 아직 공부 안 해보셨으니까 들어가면 진짜 하기 싫어요. 사무관리가 진짜 제일 하기 싫은 과목이야. 거의 뭐 10명 중에 8명은 다 사무관리가 제일 하기 싫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다 잘해도 나 요거 공부 열심히 했는데 사무관리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미루다가 막판에 허겁지겁 외우고 들어갔는데 이거 전부 다 합격 컷 넘었는데 사무관리 꽈락 나서 불합격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다. 사무관리를. 자, 그 다음에 실무법. 제가 가르치는 과목인데
실무법도 똑같이 1문이 사례입니다. 1문이 사례. 실무법은 파트가 이제 세 가지로 나뉘는데, 자, 2문은 행정사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3에서 4문이 비송이에요. 비송사건 절차법이라고 있어요. 저희 시험에. 그래서 뭐다? 2에서 4문은 약술이에요. 그러니까 뭐다? 법 2개 외우면 되는 거예요. 2에서 3문 맞추려면. 근데 1문이 사례로 나오는데 1문은 행정심판이에요. 행정심판.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실무법은.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실무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실무법이 평균이 제일 낮은 과목이에요. 평균이 제일 낮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실무법이 여러분 공부량 별로 없어요. 절차나 민법이나 사무관리에 비해서 공부량 적은 편이에요. 공부량 적은 편이에요. 실무법이. 근데 평균이 제일 낮아요. 왜 그러냐면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심판 때문에. 요 사례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없어요. 실무법에. 그래서 요거 제가 아까 말했죠. 여기 사례 적으면서 논점 찾기 해야 되고 그 중간 내용은 책 내용 그대로 복붙하는 거고 그리고 해결은 복붙한 거 적용해서 해결 쓰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할 줄 아는 분이 잘 없다. 실무법이. 왜냐하면 그 연습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 연습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암기만 하면은 여러분 여기에서 요거 쓸 때 티가 다 나요. 이 사람은 암기만 했구나. 이해를 못 했구나가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실무법은 요거 사례 쓰는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된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사례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 민법도 그렇고 절차도 그렇고 실무도 그렇고 이 답안 작성 연습을 꼭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뭐 답안 무조건 많이 쓸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쓸 필요는 없는데 연습은 무조건 해야 된다. 연습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이 답안 작성 연습이 결국은 이 사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례 문제. 이 사례 문제는 책에 있는 걸 그대로 복붙하는 약수령이랑 다르다 보니까 요거 연습을 안 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연습을 해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이렇게 목차 쭉 쓰는데 논점을 잘 찾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해결을 잘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결국 답안 작성은 요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요거 논점 찾고 해결하는 요 연습하려고 하는 게 답안 작성이에요. 아시겠죠? 요거 때문에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될 때까지는 해주셔야 된다. 답안 작성 연습을.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죠? 정리하면은 여러분 정리하면 다시 민법은 뭐다? 사례집 가지고 공부한다. 그래서 강사님들 여러분 뭐 나중에 들으시면은 사례집 있어요. 강사님들 사례집 보고 공부하는 게 맞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례집을 그냥 다 외워야 됩니다. 다 외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절차론도 절차상 하자. 요 사례 문제 요거는 뭐다? 나올 수 있는 유형이 한정돼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유형을 딱 정해가지고 문제 딱 보면 요거는 요 유형, 요거는 요 유형, 요게 딱딱딱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그 해당하는 유형에 대한 목차, 내용 쭈루룩 쓰고 개별법 요거는 약술로 다 나오니까 암기한 거 쭈루룩 쓰고 그렇게 하는 거고 사무관리는 법 2개인데 전부 다 약술이다. 그래서 법 2개를 외우면 되는데 읽으면 너무 당연한 거라서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진다. 그러니까 계속 봐줘야 된다. 아시겠죠? 초반부터 소홀히 하지 말고 계속 봐줘야 돼요. 그리고 실무법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요 행정사법이랑 비소사건 절차법은 약술이라서 그냥 암기하면 되는 거다. 암기하고 쓰면 되는 건데 이 사례, 심판 요거를 잘 쓰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심판이 어려워요, 여러분. 심판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요거를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사례 문제, 논점 찾기, 해결 쓰는 연습.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공부를 하실 때는 어떻게 한다? 과목당 책 한 권씩 잡는 거예요. 과목당. 민법은 사례집 잡고 절차도 이제 그 강사님 뭐 요약서나 기본서 잡고 사무관리도 책 하나 잡고 책 한 권씩 잡아서 책 한 권을 다 외우는데 그죠? 과목당 한 권씩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목당 한 권씩 잡고 다 외우는데 답안 작성은 해줘야 된다. 답안 작성은 별도로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강사를 택하는 게 좀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러분이 동차로 합격을 하려고 한다면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책이 이런 게 있어요. 뭐 기본서가 있고 요약서가 있겠죠. 책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기본서는 내용이 풍부한 걸 이제 풍부하고 좀 두꺼운 게 기본서고, 요약서는 요약이 그 내용이 엄청 많이 쳐져 있는 걸 요약서라고 하잖아요. 그럼 강의도 여러분 이해를 잘 시키는 강의가 있고, 자 강의가 요약하고 정리를 잘해주는 강의가 있고, 그리고 이해를 잘 시키는 강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공부한다고 했을 때, 저는 웬만하면 호환되도록 들으라고 말씀드려요. 내가 만약에 책 양 많은 걸로 해서 빠짐없이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요약 정리를 해주는 강의를 듣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왜냐면은 이 많은 내용을 여러분 어차피 다 못 외우거든요. 어차피 다 못 외워요. 그러면 여기서 외울 거를 쳐내주는 사람을 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내가 요약서로 공부를 할 거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요약서로 공부하면은 요약서만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요약서가 여러분 딱 보기에는 양도 적고 외울 것도 별로 없어서 다 요약서로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요약서가 단점이 뭐냐면 읽으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암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 책을 각 과목당 논점이 한 50개에서 70개를 외워야 돼요. 논점을. 요거 외워야 되는데, 그러면 요거 이제 하루에 한 개씩 외운다고 하면은 뭐 지금 아직 1년 남았으니까 외울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연히 까먹습니다. 당연히 까먹어요. 그럼 이거 안 까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무조건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 안 하면은 암기 안 돼요. 아시겠죠? 무조건 이해를 같이 하면서 암기를 해줘야 돼요. 이해를. 이해 안 하고만 그 구구단 외우듯이 외우면은 이거 다 못 외워요. 이거 과목당 280개, 많으면 280개, 적으면은 이제 뭐 200개인데 안 해요 지금. 왜냐면 논점 하나당 A4 용지 한 장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죠? A4 용지 한 장 반에 논점 한 개를 50개에서 70개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이해 안 하면 안 외워진다. 그래서 요약서로만 공부하면은 무조건 이해를 도와주는 사람을 듣던가 아니면은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 뭐 GPT한테 물어보던가 해가지고 이해를 함께 병행을 꼭 하셔야 돼요. 그거를 웬만하면 추천드립니다. 지금도 이제 저희 시험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저희 시험 이제 한 달 남았거든요. 한 달. 근데 지금도 이제 못 외워서 허덕이는 분들 많아요. 실제로. 뭐 동차생들은 당연히 못 외워서 허덕이겠지만 유예생 분들도 못 외워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은 이해가 하나도 안 돼 있어. 이해가 돼 있으면 여러분 암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놓으면은 엔간하면 암기가 많이 돼요. 특히 사례 문제 같은 경우는 민법이나 이제 절차, 사례형 그리고 실무도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해놓으면은 암기가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암기할 게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꼭 이해를 하고 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컴팩트한 교재로 공부를 한다. 근데 이제 저희 행정사는 거의 다 교재들이 컴팩트합니다. 뭐 옆 학원도 그렇고 저희 학원도 그렇고 다 컴팩트한데 그러면 이제 컴팩트한 걸로 보면은 장점은 그거예요. 그거 외우고 그거 그대로 답안지에 쓰면 한 페이지 반 나와요. 한 페이지 반. 그러니까 그것만 외우면 되는 건데, 그죠? 그러면은 근데 그것만 보고 하면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돕는 강의를 꼭 들으시라. 강의를 하실 때. 그리고 그거를 반복 정리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공부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정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기출을 보세요. 저는 제가 동차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기출 문제를 봐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기출 문제를 봤거든요. 어떤 말이냐면 자 기본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과목에 이제 내가 찝은 책들이 있죠. 나는 이 과목은 이 책 볼 거야라고 그 책을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기본서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회독을 합니다. 회독을 해요. 그러니까 회독은 뭐예요? 어떤 거냐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하면서 읽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그럼 이해하면서 읽으면은 요거 다 읽고 무조건 기출을 봅니다. 기출 문제를 봐요. 요거를 저는 보통 10회독을 했는데 시험 보기 전까지 그러니까 각 과목당 책을 10번 돌려봤다는 거죠. 그러면 10회독을 하면서 기출 문제를 계속 본 거예요. 회독 끝날 때마다. 그럼 기출 문제도 10번 본 거다.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기출 문제 기출에 나왔으면 내년에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했지만 저희 행정사 시험은 뭐다? 범위가 짧다. 그래서 뭐다? 낼 게 많이 없어요. 기출에 나온 거 계속 또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출에 나왔다고 해서 제끼면 안 돼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제끼면 안 된다. 실제 제가 시험 치던 해도 제가 11회 제가 이때 시험 쳤는데 11회 때 시험 문제 나온 것 중에 한 50%가 여러분 다 기출이었어요. 기출로 나왔던 게 50%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출만 열심히 봤으면 뭐다? 반타작했다. 그러니까 기출만 열심히 보고 기출 나왔던 논점만 이해 잘하고 들어갔으면은 점수 어느 정도는 보장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출을 무조건 놓치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기출을 꼭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기출을 무조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여유가 되면은 이제 기출을 보고 이제 타작 역사 기출까지 보는 건데 이거는 보통 이제 강사님들한테 맡기고 그죠? 내가 타작 역사를 보는 건 너무 힘이 드니까 이거는 강사님들한테 맡기면 될 것 같아요. 타작 역사 기출은 강사님들이 이제 저희 시험은 민법도 그렇고 그리고 절차론도 그렇고 그리고 행정사 실무법의 행정심판 사례 문제 있죠. 그게 이제 행정법의 일부분이다 보니까 행정법을 시험법으로 하는 시험들이 많이 있어요. 주관식 시험은 이제 고등고시 시험들이 많으니까 뭐 5급 공채, 행정고시나 뭐 변호사 시험이나 노무사, 간평사, 그죠? 뭐 법원행시, 입법고시 다 행정법 들어가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 뽑아서 보면은 좋아요. 근데 그거를 수험생이 어떻게 하냔 말이죠. 수험생이 그걸 하는 건 힘드니까 요거는 이제 강사님 도움을 빌리면 좋을 것 같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말씀 좀 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를 보고 실제로 제가 시험 쳤던 해에 이 문제가 나올 거라고 찝고 들어가는 것들이 한 두세 문제 있어요. 근데 그게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11회를 고득점을 합격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보고 내가 이 책을 딱 봤을 때 나온 지 일단 오래된 거 당연히 오래된 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나온 지 오래되고 그리고 책 서술을 봤을 때 뭔가 좀 제가 봤을 당시에는 약간 요거는 더 쓸 수 있겠다. 좀 더 자세히 쓸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을 제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놓은 다음에 보충할 거는 좀 더 플러스 보충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요게 그대로 나와가지고 제가 엄청 고득점을 받고 합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출을 보면은 여러분 이런 게 보여요. 기출을 보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이 길었는데 자,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 1년에 한 번 치는 시험이잖아요. 1년에 한 번 치는 시험이시라서 사실은 힘이 듭니다. 힘이 들고 그리고 주관식 시험은 자체가 어떤 거냐면 할 때는 모두가 다 호기롭게 시작해요. 주관식 시험은 할 때는 다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게 주관식 시험인데 근데 마지막에 완주를 못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마라톤처럼 이 완주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막 달려가시다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시험인가 보다. 아니면 뭐 내가 올해는 여건이 안 돼서 힘들겠다라고 하시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여러분 완주만 하시면은 실 경쟁률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 올해 1차 시험 한 8,000명 넘게 응시했죠. 그죠? 8,000명 넘게 응시하고 2차 시험도 거의 3,000명 넘게 응시했단 말이에요. 이제 경쟁률이 10대 1인 시대가 왔어요. 행정사 시험이. 그러니까 경쟁률이 진짜 높아졌는데 근데 완주만 하시면 여러분 이거 경쟁률 저는 한 3대 1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완주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시험이 주관식 시험에 완주하기가 그만큼 힘든데 왜 그러냐면 누구나 다 그때 가서 여러분 시험 임박해서 지금 예를 들어 올해 시험 치는 사람들은 시험 한 달 남았는데도 머리에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여러분도 이제 내년에 가시면 느끼시겠지만 시험이 한 달 남았는데도 암기가 아직은 너무 안 된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대부분이 하세요. 대부분이. 왜냐면 누구나 다 보면 까먹고 보면 까먹는 게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참고 안 외워져도 책 다시 보고 시험 전날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시험장 가면 신기하게 기억나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써지는 것 같다가도 시험장 가면 써져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참고 완주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꼭 완주하시라고 포기하지 마시라고. 그럼 포기만 안 하면은 합격권 근처는 거의 갈 수 있다.
아시겠죠? 아깝게 떨어져 여러분 만약에 동차를 해서 아깝게 떨어지더라도 여러분 완주에서 아깝게 떨어져야 유예로 붙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를 달려봐야 돼요. 달려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완주를 꼭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 요거만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1년 남았잖아요. 1년 남았으면 여러분 25년도 뭐 12월이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커리큘럼을 큰 틀을 잡고 이제 공부를 들어가시면 좋으냐면 자, 이때 이제 기본강의나 아니면 뭐 기본서 내가 강의를 안 듣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서를 일단 읽고 이해를 해놔야 돼요. 이해를 다 다져놔야 됩니다. 지금 특히 베이스가 없으신 분들은 이해를 다 다져놔야 돼요. 제가 말하는 건 2차예요. 2차. 그리고 26년도 이제 1에서 2월 하면은 똑같이 기본서 똑같이 보는 거예요. 기본서 똑같이 보는데 아니면 강의가 있으면 이제 뭐 심화 강의나 이런 거 듣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해를 하면서 목차를 어느 정도 암기를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아요. 목차 암기를 하고 답안 작성의 틀을 익히는 겁니다. 답안을 이제 많이 작성하라는 게 아니라 작성의 틀을 익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술은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복붙해서 쓰기만 하면 되네. 그런 거 익히고 서술 이거 사례형은 이거 문제 제기 쓰고 중간 내용 목차 책에서 외운 거 그대로 쓰고 해결을 쓰는구나. 근데 문제 제기는 요렇게 틀을 잡고 써야 되는구나. 그리고 해결은 요렇게 책에서 외운 것들을 요렇게 적용해서 써야 되는구나. 강사님들이 다 알려주실 거야. 그 답안 작성에 틀을 익혀야 돼요. 틀. 그래서 기초를 잡아놓는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3월에서 5월은 1차 올인하는 겁니다. 1차 올인. 만약에 근데 내가 베이스가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1차 좀 늦게 보셔도 돼요. 근데 나는 베이스가 없다. 그리고 나는 무조건 1차 100% 그냥 붙여야 된다. 불안해서 못한다 라고 하시면 3월부터는 1차 올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1차 끝나면 이제 6월이잖아요. 6월부터 9월까지가 이제 시험이라고 치면은 이때가 시험날이라고 치면은 이때 이해하고 목차 암기하고 답안 작성 틀을 했죠. 그러면 이제는 이때부터는 암기에 전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안 작성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큰 틀을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조정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큰 틀은 여러분 한 번에 나 지금부터 12월부터 할 건데 나 지금 책 보면서 암기 시작할 거야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말은 왜냐면 여러분 지금 만약에 12월부터 시작해서 암기 그냥 나 논점 하나씩 지금부터 외울 거야 라고 외우잖아요. 올해 안에 이거 다 못 봅니다. 올해 안에 다 못 봐요. 이거 암기하면서 보려고 하면 한참 세워라 내워라 돼요. 여러분 법학 과목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회독이에요. 회독. 이 회독이 뭐냐면 전범위를 보는 거거든요. 전범위를 보는데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보고 다시 돌아와서 봤을 때 느끼는 게 많이 있어요. 법은 왜냐면 내가 지금 예를 들어 1부터 10까지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이제 보는데 내가 예를 들어 지금 3을 보고 있는데 3이 이해가 안 돼. 모르겠어. 그러면 여러분 10까지 다 보고 다시 돌아와서 3 볼 때는요. 이해가 가요. 아시겠죠? 법이 그래요. 법이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독을 돌리는 게 중요해요. 회독을. 내가 모르더라도 체크하고 넘어가고 회독 돌리고 그게 중요합니다. 법 과목은 그래요. 그래서 전범위를 빨리 여러 번 보는 게 좋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큰 틀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사말 하고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